그래서 여러분이 군인의 입장에 한번 돼 보기로 해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비무장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상대도 그렇게 할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이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총을 갖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그걸 이제 이 엄청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면 이걸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군대 재편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무기를 숨겨가지고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지도자, 지휘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군대가 자기를 지탱해주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실 권력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라고 하니 나 이거 내놓고 너 나중에 재판 열어가지고 나 사형 선고 안 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대를 초반에 철폐하고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크리스티아니 대통령이 사실은 비즈니스 이쪽 사업가를 하다가 이제 정당의 추대에 의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군대와의 그런 군대를 통제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부의 지휘관들이 너 정말 이거 할 거야? 이대로 하면 다음 납치 혹은 암살의 대상은 당신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직간접적인 그런 압박이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걸 사실은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그 군부와 그 재벌 또는 지주 계급을 지원했던 가장 중요한 외부 조력자였거든요. 너무 그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994년이 되면서 미국의 정부가 바뀌는데 아유, 너무 옛날 이야기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 클린턴이라고 그 민주당 정부가 그때 들어서거든요. 이 빌 클린턴 정부는 새로운 미국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이제 사실은 그 변화를 많이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티아니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이때 외교적인 또 물질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여러 형태의 지원과 압박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그 3웨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소통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군 있죠. FMLN을 먼저 찾아갑니다. 공식적으로 최대한 사람들 미디어의 주목을 받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미국이 미국이 반군 세력과 연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모두가 다 알도록 대놓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이거 하면 그 군대 포기하면 반드시 정당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폴리티컬 파티로서 다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자라고 하면서 FMLN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틉니다. 그걸 아주 대놓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FMLN이라는 그 미국을 일종의 잠재적인 악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반군에게 일종의 그 신뢰를 주는 행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더 큰 형태로는 이게 간접적으로 당시 지금 ESAF가 엘살바도르 내셔널 아미라는 뜻입니다. 그 군대 군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너희 편에 서 있지 않아. 너희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그 기반 잃을 수도 있어. 라는 식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아니 정부에다 대고 계속 공개적인 압박을 합니다. 우리 이만큼의 이코노믹 패키지 갖고 있어. 너희 지금 경제 개발해야 되지. 우리 미국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못 도와주겠어. 왜? 군부 계획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그 역시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군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준비돼 있어. 근데 군부가 안 따라줘. 그래? 네 책임이야. 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 군부 지도자들을 만나서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너희 지금 이 시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더 이상 너희를 개런티 해줄 수 없어. 다만
너희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너희들 중에 상위 몇, 예를 들어서 그 커맨더 있잖아요. 그 지휘관 몇 명까지는 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볼 수 있어. 라는 식의 이런 협상 카드를 계속 제시하면서 사실은 이 엘살바도르의 여러 난항을 겪는 이 협상 과정을 가장 그 주도적으로 이 끌어보려고 했던 외부 세력 중에 하나는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은 힘이 센 나라고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이 가장 핵심 저항 세력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될까에 대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저희 평화학의 여러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의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 전쟁을 겪었던 그 전쟁을 주도했던 여러 군사 집단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정반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중심이 된 또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된 그 안보 분야의 여러 평화 활동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그 국제사회의 평화 활동, 안보 분야의 그런 평화 구축 활동들을 보면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질문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민간 영역에서 비무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성과를 보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꼭 군대를 가진 꼭 아주 강력한 물질적인 또는 외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 민간인들 사이에 이 협력과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제목을 비무장 민간 영역의 안보 확대라고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사례를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콜롬비아에 있는 ACBC 이제라는 일종의 그 농민들이 중심이 된 일종의 협력체, 협력기구이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면 조금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정부군과 마약을 또 많이 다루는 그런 마피아와 또 거기에도 억압받고 있는 그 민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그런 그 크고 작은 무력 그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그 스미타라 리버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 중북부 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그 민간인들이 특히 농민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무력 충돌의 피해를 겪어야 해서 이게 이제 정부군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반군으로도 공격을 받고 치안 무제 상황 때문에 로컬에 있는 갱들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하는 뿌리 깊은 아주 반복된 이제 그 일종의 그 무력에 대한 피해가 계속 있었던 거죠. 이와 동시에 이제 이러한 치안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치안이 불안한 시기가 되면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좀 이제 개간하고 있으면 한쪽이 도망가야 되고 그럼 도망가가지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숨어 있다가 돌아오면 이미 농토는 다 황폐화돼 버리고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몇 개의 그 수학기를 연이어서 이런 그 안보의 치안의 불안함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만한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부터 먼저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대도시로 가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쪽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이제 치닫아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제 성인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정도, 생존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가 되면 여기 먼저 나가 있던 그 도시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토가 버려지게 되고 경작이 안 되는 어차피 경작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도시에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감당할 만한
그런 직업군이 도시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 틈을 타 많은 지주 세력들이 이 농민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당장 너희가 먹고 살 만한 돈은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또 빈곤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땅을 팔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서 몇 달이면 몇 달, 뭐 1년이면 1년 몇 명을 하다가 결국은 또 상황이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고, 또 근데 원래 살던 원주지에서는 또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극단적인 또 이제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요. 치안의 부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의 그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야, 이제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만들고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한 120개의 커뮤니티에 한 2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소작농들, 소규모 농민들을 이제 캄페시노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스페니쉬 잘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야단 맞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게 발음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캄페시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조직이 돼서 일종의 자치 자경대, 자치 안보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무기가 시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한 무력 집단, 그게 갱이었든 그게 반군이었든 아니면 국군이었든 간에 그 군대를 대놓고 싸울 수 있는 사실 능력은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 자기들끼리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밸리에 어느 한쪽, 계곡의 어느 한쪽에서 무력 이런 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갖춘 정보 전달 통로를 통해서 그 정보가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이쪽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도 또 이쪽에서 해주고, 그런 식의 이런 일종의 자구책이죠. 자기 보호책들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농토의 생산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 간에 그 교육을 통해서 나누고, 또 필요한 이런 비료들이 나온다면 그걸 또 비료들을 또 서로 간에 또 주기도 하고, 또 비료를 더 잘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도 또 서로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활동들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부에 로비를 해서 그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대부분을 이 PRZ, Peasant Reserved Zone이라는 데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이건 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땅을 팔 수 없도록 이렇게 아예 딱 규제를 걸어 놓는 거죠. 법적으로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주들이 나중에 경제가 어려울 때 와서 꼬드겨도 법적으로 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팔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자기들이 짓는 농사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볼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더 많이 이렇게 짜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ACBC라는 단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종의 치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단체로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군사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 외부 위협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위협에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기구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그런 그 따로따로 떨어져서 흩어져 있던 군인들, 농민들의 그러한 비조직화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하고 또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 ACBC의 보드 멤버들 있잖아요. 가장 활동적으로 조직화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일시적인 한 번에 공격을 받아서 몰살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는 법적인 모함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또 보드 멤버들이 이제 재판에 계류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자기들 힘만으로는 또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런던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Peace Brigade International이라는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미타라 리버 밸리의 일종의 관찰자 또는 그 참여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미타라 이 PBI라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피스 브리게이드 인터내셔널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그 현지에서 치안과 관련된 문제 또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가서 돕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시미터리 리버 밸리에서는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그런 외부에서의 공격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 있는 그런 중심 지역에 가서 그냥 삽니다. 근데 그 외부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들 있잖아요. 그게 아예 그냥 아무런 그런 디스플린이 없는 자기 절제가 없는 갱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외부적인 그런 그 주목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조직화된 군대들 또는 집단들은 외국인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지역에 그런 소규모의 그 폭력 사태를 줄여나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또 이들이 이제 거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그거를 자기들 뉴스레터 형식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계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법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농민단체들 대신해서 법적인 이런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대한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곤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래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미타라 리버 밸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PBI, 피스 브리게이드 인터내셔널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BI 이그 중심이가 된그 대표자들이 지금 현지 사람들과 같이 말 타고 지금 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이 없는 곳도 가고 아주 험한 산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그 방문하는 곳들을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료나 또는 가축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찾아진 아이디어들을 이쪽에 와서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마을 회의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셔다가 또 이제 같이 그런 이제 그 정보를 나누고 뭐 하는 활동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마을 자체에서도 스스로 또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도록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그 서구적인 그 문화, 서구적인 방식들을 여기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일종의 떠먹이는 그런 형태가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봤을 때 물론 PBI가 ACBC의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돕곤 있지만 실제로 이 PBI가 그 ACBC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하다고 할 때 들어가는 그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리는 모델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그 사람들이 직접 하도록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돕지만 강제하지 않는 돕지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이제 강요하지 않는 이런 모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PBI와 조금 전에 보여드린 SBC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지금 한 3, 4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있는 존 오브 피스 프로젝트를 이제 민간 영역이 주도하는 일종의 안보
그 치안의 그런 통제, 그 치안 확보 그 노력의 사례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 오피스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특히 이제 필리핀과 그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도입이 됐던 아이디어인데요. 뭐 이름을 존 오피스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지역을 그 주민들과 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무력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거기를 비무장지대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싸우는 건 상관하지 않겠어. 근데 당신들이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무기를 놓고 들어와야 돼.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그 기본적인데 그 구체적인 실현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지역마다 모델마다 아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실 공통적인 그런 그걸 이제 공통성을 찾기는 이게 쉽지 않고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그 사례만 이제 오늘 살펴보면 피키시라는 그 지역이 이 민다나오 이 지역에 있습니다. 민다나오 내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필리핀이 사실은 그 북섬 그 루존을 중심으로 한 북섬과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한 그 남섬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북쪽 지역은 오랫동안 그 스페인인가요? 포르투갈인가요? 그 지원을 먼저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은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그 이제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 민다나오 지역 남섬 쪽은 옆에 있는 이 이슬람권 국가들과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슬람이 그 주도를 하고 있는 문화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그 특히 이슬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북섬이 중심이 된 그 마닐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군이 여기에 대한 억압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그 이슬람을 대표하는 그 큰 두 개의 그 반군 세력과 그 외에 이제 공산권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력 집단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다음 정부군 사이에 이제 오랫동안 내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피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민간인들의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특히 이제 2000년에 이때 이제 올아웃 워라고 해가지고 정부군이 아주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전쟁의 규모가 너무너무 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또 전쟁만 일어나면 딴 데도 그 피해 있다가 이제 전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활동을 그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저리 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이 지역의 일종의 그 성직자 그 기독교 그 카톨릭 사제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던 그 버트 레이슨이라는 분이 그 필리핀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따방 민다나오라는 로컬 그 NGO와 또 다른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여기에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격을 띠고 있는 데도 있었고 이슬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 피키 지역에 있는 7개 동네에서 특히 사람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 피스 존 오피스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정지 작업을 한 끝에 7개의 마을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존 오피스로 그, 선포를 하고 어, 정부군과 그다음 이슬람 반군 쪽을 찾아갑니다. 그 로컬 커맨더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존 오피스로 선언할 텐데 존중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오랜 대화 끝에 양쪽 다 거기를 그쪽은 그 전투를 하더라도 침범하지 않기로 양쪽이 양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거쳐서 이제 2003년이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존 오피스로 선언을 하고요. 단순히 그 지역을 그냥 전투가 없는 지역으로 선언하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 여러 형태의 그 지역을 이제 컬처럴 피스, 평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또는 워크숍이라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는 다른 여러 조직에서 오르거나이저 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 반군 중에 집단 중에 하나와 정부군 중에 하나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거든요. 그 협정의 이행 과정도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NGO들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가담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피켓 지역에 있는 존 오피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하는 그 사진들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2018년에 이 지역의 이 존 오피스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나? 왜 다른 민간은 다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지역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지? 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민다나오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그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어, 그 자원, 그러니까 이 지역의 피키 지역의 그 특히 중심자였던 이 파더 버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종의 소셜 캐피탈인 거죠. 사회적인 자본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오랫동안 이 지역의 사제로 아주 이제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독교 사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일종의 사회 지도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파더 벌트가 한다면 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줬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마쿠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쿠이시 이 지역에 새롭게 그 정착된 그 용어인데요. 갔다가 피해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IDP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투를 피해서 이제 어디로 도피해 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신 분들. 이게 지금 바쿠이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evacuate 있죠. 그 탈출한다는 뜻이요. evacuat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현지에서는 그 이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 빼고 바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불안정한 삶에 진저리를 치고 있어서 이제 이 파더 버트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활동이 모빌라이즈 됐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수천 명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많은 지역 사회의 그런 대화들도 주도하고 또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도 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자본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피킷 지역에 있는 존 오피스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또 무력 집단이 그걸 무시하고 들면 사실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치안을 확보하는 그 안보 영역의 피스 빌딩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주 다각적인 그 다층적인 그런 그 코디네이션, 조율, 협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 어떤 커뮤니티만의 노력으로도 사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돕는 여러 다층적인 그런 국외에서의 활동 또는 국내 중에서도 또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 또 지역 사회에서 활동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현장의 실무자들 또 시민 활동가들이 이것들을 좀 이제 마련해 보기 위해서 많은 고군분투하고 계시고요. 이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유를 또 연구를 해서 다른 또 커뮤니티에 그것도 전달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보 영역과 관련한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